안녕하세요, 여러분. 만평건강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커피는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소중한 음료일 겁니다. 간 내린 구수한 커피 향이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 커피콩이 사실은 나무의 씨앗이라는 걸 아셨나요? 꽃이 피는 커피 나무에 열리는 빨간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바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콩이 되는데요. 커피 씨앗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게 들리죠? 커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귀한 작물이지만 건강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안 좋다고 걱정하시죠. 사실 커피는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지만 카페인에 대한 개인의 몸 반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커피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커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도 모르셨을 커피에 대한 12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E형 당뇨병 위험을 낮춰줄 수 있어요. 일부 연구를 보면 커피를 꾸준히 마시면 나중에 E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4년 동안 매일 커피를 한 잔 이상 마신 분들이 하루 한 잔만 마신 분들보다 E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11%나 낮았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스토리라는 성분이 당뇨 관련 수치를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커피가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 능력이나 염증, 신진대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도 줄여줄 수 있대요. 초기 연구들을 보면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과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는 것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여러 연구를 모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커피를 마시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게도 파킨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이 연구에서는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분들이 우울증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다른 뇌 질환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적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커피가 섬유질 섭취를 도와줘요. 어떤 연구에서는 커피 100ml에 최대 0.7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커피 한두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섬유질 섭취량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체지방을 줄이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유질을 오직 커피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말린 과일, 사과, 아보카도, 베리류, 콩, 브로콜리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드셔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새로운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뇌 건강과 머리 쓰는 능력에 좋아요. 보통 커피에 설탕을 조금 넣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페인과 설탕이 함께 작용하면 우리 몸의 신경계를 자극해서 아드레날린을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압이 약간 올라가면서 몸에 힘이 솟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고 머리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점심 식사 후에 나른하고 졸릴 때 커피 한 잔이 머리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2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11개의 연구에서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적당한 커피 섭취가 치매나 인지능력 저하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좋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여러분을 갑자기 천재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머리를 더 잘 쓰고 똑똑해지려는 노력에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커피는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미국 농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순수한 커피 100g에는 대략 0.5kcal밖에 없고 지방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커피에 설탕, 휘핑크림, 우유 같은 것을 넣어서 마시곤 하죠. 바로 이 추가 재료들 때문에 어떤 커피 음료는 칼로리가 수백 칼로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맛있는 프라푸치노는 한 잔에 400에서 500칼로리가 나갈 수도 있고 화이트 초콜릿 모카도 약 400칼로리나 됩니다. 그러니 체중 감량을 위해 정말 노력하고 계신다면 이런 달콤한 커피 음료는 잠시 건너뛰고 아주 약간의 설탕이나 다른 감미료만 넣은 순수한 블랙커피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6번째, 염소들이 춤을 추게 했다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어요. 이것은 건강 효능은 아니지만 커피에 얽힌 아주 유명한 전설을 아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이야기 속에서 커피의 효과를 처음으로 알아챈 사람은 칼디라는 이름의 에티오피아 염소 목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염소들이 커피 열매를 먹고 난 후 갑자기 너무나 활기차게 춤추듯이 뛰어노는 것을 보고 커피콩의 특별한 힘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이 염소 목동은 자신의 발견을 동네 수도원에 보고했고 수도원장은 그 열매로 음료를 만들어 마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도원장은 긴 저녁 기도 시간 내내 밤새도록 졸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은 전설일 뿐이니 커피가 실제로 염소를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커피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전설이고 특히 커피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사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7번째, 통풍 위험을 줄여줄 수 있어요. 통풍은 관절이 붓고 뻣뻣해지며 붉어지고 아픈 일종의 관절염입니다. 통풍은 우리 몸에 요산이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데 이를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요산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이 요산 수치를 낮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는 몸에서 요산을 더 빨리 배출하도록 돕는다고 해요. 한 연구에서는 커피를 한 잔에서 3잔 마시는 것이 통풍 위험을 8% 낮추고 하루에 4-5잔으로 늘리면 통풍 위험이 무려 4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초기 결과들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살을 빼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우리 몸의 지방 저장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장 건강을 좋게 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2개의 연구를 종합해보니 커피를 많이 마신 남성과 여성의 체지방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1-2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특정 운동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17%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커피는 정말로 여러분의 에너지 수준과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운동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하고 이는 더 빠른 체중 감량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9번째, 만성간 질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어요. 2019년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커피가 간암 위험을 낮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2015년 미국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2-3잔의 커피를 마신 참가자들이 간암의 한 종류인 간세포암에 걸릴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커피 섭취와 간암 또는 간경화 위험 감소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더 많은 연구 자료들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종류의 커피 섭취가 만성간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을 보면 커피가 간 건강에 어느 정도 이점을 제공한다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세요. 간을 새롭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서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간 건강을 먼저 잘 챙기셔야 합니다. 10번째, 우울한 기분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좋은 기분은 커피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커피의 항염증 성분들이 우울감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까요? 카페인이 뇌에서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화학물질인 아데노신이라는 물질과 결합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데노신은 뇌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울적할 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햇볕을 쬐어보세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니까요. 11번째,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어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에너지 증진 효과는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에는 건강에 이로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페놀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원두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에는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는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신선하고 자연적인 커피와 함께 밝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커피와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커피의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과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저희 목록의 마지막 순서로는 커피의 주요 종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마지막으로 커피의 2가지 주요 유형. 전 세계적으로 100가지가 넘는 커피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2가지 주요 커피는 바로 아라비카 커피와 로부스타 커피입니다. 아라비카는 주로 그 맛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로부스타는 카페인 함량이 거의 2배나 되어서 더 씁쓸한 맛이 납니다. 로부스타 커피에 카페인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은 곤충이나 다른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부스타는 재배하고 관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 때문에 아라비카보다 가격이 일반적으로 저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를 더 좋아하시나요? 아마 요즘에는 커피를 만드는 곳에서 이 2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원두에는 크레마라고 하는 거품을 좋게 하기 위해 로부스타 커피가 섞여 있답니다. 네, 커피는 그 자체로 하나의 과학이죠. 때로는 커피가 정말 마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이 커피에 잘 맞는다면 커피가 가져다주는 이 모든 건강상의 이점들을 마음껏 누리세요.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유익한 영상들을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